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의 제목은 신중년이 온다. 부제 100만 세대를 위한 인생 이모작 가이드. 저자는 조창완입니다. 출판사는 창해 출판사입니다. 자, 그러면 저자를 소개합니다. 조창완. 이 책의 지은이 조창완은 1969년 전남 영광의 벽촌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미디어 오늘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1999년에 중국으로 건너간 후 중국을 중심 소재로 활동해온 중국 전문가다. 오마이뉴스 등 많은 매체의 글로 KBS 세계는 지금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중국을 소개했다. 2008년에 귀국한 후 외래교수, 한신대, 중국 전문 공무원, 가로열고 새만금 개발청, 편집장 차이나 리뷰, 기업임원 보성그룹 등으로 일했다. 자, 저서로는 노마드 라이프, 달콤한 중국, 오감만족 상하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중국 여행지 50, 베이징을 알면 중국어가 보인다. 알짜배기 세계여행 중국, 중국 도시 기행, 차이나 소프트 등 14권이 있다. 추천사입니다. 정유신,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 회장,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원장, 중국이 이긴다 등 저자입니다. 승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우는 우리나라 인구가 1억 명쯤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다. 이 책의 저자는 그 꿈같은 시대에 태어났다. 1969년생인 저자는 자신을 1인칭 화자로 등장시켜 동시대를 그려내고 있다. 이 책은 자서전이 아니면서도 개인적인 경험, 동시대의 시대 상황을 타자화시켜 이야기를 전개하는 독특한 소설 방식을 취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이 책의 부제 100만 세대를 위한 인생 이모작 가이드는 1968년에서 1976년 사이에 태어난 제2차 베이비 부모들을 지칭하는데 위로는 70대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20대 자식을 키우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견 세대다. 당분간 한국 사회는 이들이 주도할 것이다. 기자, 사업가, 공직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고 현재도 손에 꼽히는 중국통으로 활약 중인 저자는 제2차 베이비 부모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이들의 현주소와 나아갈 바를 짚어보고 있다. 전문적인 연구소가 아니면서도 미시사를 통한 세대 연구의 값진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중장년 세대의 자기 개발서로서는 물론 스토리텔링식의 이야기 전개는 글쓰기 참고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감히 일독을 권해드린다.
정운현입니다.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오마이뉴스 전 편집국장입니다. 그리고 정유신 씨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죠. 추천사는 조창한 작가는 우리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에서 드물게 인문학적 자원을 가진 사람으로 회원들에게 오랜 기간 이 부분을 수혈해 줬다. 또 다양한 기획 능력을 보유해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자신이 속한 100만 세대에 대한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는 그래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해 100만 세대가 더욱 건강해지는 영양제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정유신 추천사입니다. 들어가는 글. 특정한 지역 또는 시점의 인구를 가로축의 남녀별로 세로축의 나이별로 나누어 비교한 도표를 인구 피라미드 (population pyramid라고 부른다. 우리는 population 피라미드를 통해서 인구 경향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과연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에서 가장 경이적인 일은 무엇일까? 한 해에 100만 명 인구가 태어난 시기라고 말하면 크게 공감할 것이다. 한 해에 태어나는 생명이 30만 명을 넘기지 못하는 현재 시기에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경이라 할 만하다. 그 사이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큰 자연재앙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 태어나는 인구는 급속히 떨어졌다.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에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나는 시기가 다시 찾아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난 시기는 언제일까? 첫 번째 시기는 1959년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즉 베이비 붐 제너레이션, 베이비 붐 세대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본격적으로 은퇴할 시기를 맞고 있는 이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의를 갖고 살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다. 2차 베이비붐 세대, 1968년에서 76년생, 바로 이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탄생한 것이다. 특히 1968년부터 1971년까지 4년의 기간 동안 한 해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1968년생 104만 명, 1969년생 100만 5천 명, 1970년생 100만 명, 1971년생 102만 명이다. 1968년부터 1976년까지 태어난 숫자를 합치면 860만 명이 넘는다. 이 책에서 말하는 100만 세대는 바로 제2차 베이비붐 세대를 뜻한다. 100만 세대도 앞선 베이비 부머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우선 한 해 출생아 수가 많다는 것은 지독한 경쟁을 말한다. 100만 세대는 유치원부터 시작해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조밀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대학 입시는 물론 취업 경쟁도 치열했다. 필자의 대학 시절에는 수도 없이
백만 학도라는 말을 들어 너무 익숙한 단어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끝낸 졸업자들이 본격적인 취업을 준비할 무렵인 1998년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라는 악몽이 찾아왔다. 변변한 직장 얻기는 쉽지 않았다. 앞선 베이비붐 세대처럼 경제 번영의 시간을 맛보지도 못했는데 50살이 넘어가면서 퇴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살아갈 날은 최소 30년에서 40년은 남아있다. 이들은 이제 인생의 후반기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는 50을 넘기고 있다. 젊은 날에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한 이도 드물어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조차 변변하게 가진 이가 많지 않다. 필자 역시 그 가운데인 1969년에 태어났다.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외지에서 생활했고 잠시 해외에서도 전전하다가 귀국해 살아왔다. 지극히 평범한 100만 세대의 한 명으로 시골과 도시, 국내와 해외를 두루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뒤늦게 읽은 후 여러 생각이 들어서다. 주인공 김지영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의 여성들이 맞닥뜨린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고발한 내용을 읽으며 공감의 폭이 컸다. 필자 또한 대학 졸업 논문으로 박완서부터 한강까지 22명의 여성 작가를 분석한 한국 페미니즘 문학 연구를 쓸 만큼 여성들의 삶을 가깝게 지켜봤다. 앞세대 여성들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린 이가 많았지만 지금의 여성들은 직장이나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1982년생 김지영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등장으로 이 소설이 다시 논란의 화두에 올랐다. 그리고 다시 남자와 여자라는 대결 구도로 댓글 전쟁을 한다. 논쟁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문제는 상대에 대한 증오나 질투가 여과 없이 말과 글로 나오는 것이다. 요즘 들어서 남녀 간 서로 비하하는 말들을 퍼붓는 경우가 많아졌다.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한남충, 찌질남이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김치녀, 맘충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남녀 모두가 자존심이 상하고 충격일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남녀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결국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또 내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가장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부메랑 현상입니다. 필자는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내 아내, 직장 여성 동료 등 내 주변의 여성들을 다시 돌아봤다. 사실 소설 속 가해자로 나오는 직장 상사는 내 친구들이며 김지영은 내 여동생이거나 조카였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 대결을 비롯해 이념, 세대 간 갈등으로 치달는 시대의 100만 세대는 더욱더 외로워졌다. 그리고 여기서 밀레니얼 세대
Millennial Generation,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젊은 연령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만큼 이 세대를 겨냥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00만 세대는 소위 말하는 패싱, 저는 그냥 건너뛰거나 지나치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략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책은 바로 그 방법을 찾기 위한 주체로서 100만 세대 당사자의 이야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이 세대를 제대로 돌아보고 미래를 개척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100만 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산다. 또 중략입니다. 즉 세대 간 허리에 해당하는 100만 세대가 자기 존재감과 철학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며 생산력을 가지면 위아래 세대, 즉 1차 베이비붐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죠. 이 두 세대, 위아래 세대도 충분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략하고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각 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두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다. 이제 60대에 접어든 1차 베이비 부머는 정치, 사회적 역할을 100만 세대에게 나눠줄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40대에 접어든 100만 세대의 동생 세대는 인구 절벽이라고 말할 만큼 위험해진 인구 피라미드를 감안해 앞 세대들이 좀 더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중략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피하기 위해서는 100만 세대가 진보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더 오랜 기간 현역에 있어야 향후 우리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인구 문제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책은 어느 특정한 세대를 옹호해서 살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점은 우리 사회가 가장 결핍된 것이 협업 문화라는 것이다. 부서 세대, 부서 간, 세대 간, 계층 간, 조직 간 벽을 없애고 협력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수많은 일을 상대를 배관시하면서 결과가 초라해지는 것을 필자는 수없이 봐왔다. 이 때문에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20살만 젊어지자라는 것이다. 자, 다음 꼭지는 100만 세대의 무기입니다. 필자는 노마드 라이프에서 진정한 노마드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몇 가지를 정리했다. 첫째, 독서 활동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만들라. 둘째, 글을 쓰고 SNS로 소통하라. 셋째, 기획력을 기르라. 넷째, 전문적인 능력 하나 정도는 갖추라. 다섯째, 외국어도 한두 개쯤 하라. 여섯째, 인맥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 일곱째, 강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을 갖추라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